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최신 주력 전차인 T-14를 인도에 수출해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 문제로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어 인도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주력 전차인 T-14를 갖게 된다면 중국군이 인도와 티베트 등 보원지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15식 경전차는 물론 99식 주력 전차에도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중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실전 테스트가 완료된 T-14를 러시아 육군의 2개 전차 대대분을 발주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T-14의 첫 번째 해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러시아의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작년에 러시아에 T-90MS 464대를 약 20억 달러에 발주했으나 올해 러시아의 T-14의 해외 수출이 풀려서 인도는 500대 안팎의 T-14 전차를 발주할 것으로 러시아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탱크를 서둘러 공급하기 위해 공장 조업 시간을 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러시아의 인도 우대는 국경 문제로 인도와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는 아주 불편한 문제이며 때문에 중국의 언론은 왜 러시아는 중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인도를 우대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미그-29나 중국 JF-17에 탑재하고 있는 엔진인 RD-33의 제조권을 인도에 내준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이는 인도가 RD-33 엔진을 라이센스로 생산해 자국산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RD-33 엔진 사업에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기가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RD-33 엔진 수출에 인도의 뜻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인도는 RD-33 엔진을 제조하여 자신들의 엔진 기술력을 높이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파키스탄에 배치된 JF-17에 탑재되는 엔진을 인도가 생산하여 파키스탄 공군에 목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중국의 JF-17 수출이 미그-29나 미그-35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과거에 중국에 대한 RD-93 엔진의 공급을 중단한 바 있고 인도는 중국이 JF-17을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양국의 이해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JF-17 전투기에 탑재되는 RD-93 엔진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JF-17의 개량형인 JF-17 블록3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런 이유로 JF-17 블록3의 탑재 엔진을 RD-93이 아닌 중국이 개발한 WS-13 엔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미얀마에 수출한 RD-93 엔진을 탑재하는 JF-17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와 인도의 군사 협력은 원칙과 절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러시아로서는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특출한 군사력을 갖고 지역 균형을 깨는 것이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군사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인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아직도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나 강행적인 태도를 취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JF-17에 탑재되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지는 10일에 항공기 엔진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중국 항공발동기 집단유 항공사가 만든 전투기 엔진의 제조 라인이 완성되었으며 이 엔진의 제조 라인은 정부의 인증검사에 합격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새로운 생산 라인은 JF-17 전투기와 J-31에 탑재되는 WS-13 엔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해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파키스탄 공장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을 인도가 생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파키스탄에게는 끔찍한 일이며 때문에 파키스탄은 JF-17에 탑재되는 엔진의 개발과 생산을 서두르라고 중국에 재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RD-93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다국산 엔진인 WS-13을 개발해 JF-17에 탑재하기 시작했으나 공급량이 충분치 않았고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인 J-31과 같은 비행기를 함상 전투기로 개조한 J-35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WS-13 엔진의 공급량을 대폭 끌어올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엔진 제조 라인의 완성으로 WS-13 엔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중국군의 병참 관련 기관에서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인물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JF-17은 기본적으로 수출용으로 제작되어서 중국 공군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인 J-20에 사용된 기술을 다수 채택해 업그레이드한 JF-17 블록3로 진화하여 작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때문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 엔진의 안정적인 공급은 이 항공기의 수출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JF-17 블록3의 사양은 J-20에 채택된 것보다 큰 홀로그램 광학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대형 조종석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J-10과 J-16에 탑재한 적외선 수색 추적 시스템과 미사일 경보 장치, 그리고 새로 개발된 A사 레이더와 엔진을 채택했으며 기체의 설계와 소재를 재검토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JF-17 블록3의 가격은 3,2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서방의 4.5세대의 단발 전투기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이 조만간 도입하게 될 JF-17 블록3의 기체 성능을 나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 공군도 의식하고 있는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PL-15나 최근 일부 부대에서 배치가 시작된 PL-21 등을 장착하면 프랑스에서 도입한 나팔과 미티어의 조합 호위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PL-15는 AIM-120과 비슷한 크기지만 추진용 고체 연료를 가속용과 순항용으로 구분해 추진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구형 PL-12에 비해 날개 소형화 및 소재의 경량화를 통해 사거리를 대폭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성능의 BVR-AAM 계열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는 최소 15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80km에서 20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PL-15의 시커는 일본의 AAM-4B와 같은 액티브 페이즈드 어레이 방식으로 구형의 PL-12에 비해 시커의 탐지거리는 5배, 회피 볼륨 영역은 3배 이상으로 알려져 AIM-120D와 같이 발사 후에도 전투기나 조기 경보기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급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정보를 상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PL-15가 처음 등장한 2015년에 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왔으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허버트 칼라일 장군은 매우 위험한 무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PL-15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의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밖에 없는데 그 미티어조차 PL-15에 비해 뚜렷한 우위가 있는지는 의문시되지만 문제는 중국이 PL-15의 성능을 뛰어넘는다는 PL-21을 일부 부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PL-21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미티어와 같은 램제트를 채용하여 최고 속도는 마하 5.0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거리가 PL-15보다 더 길어 250km에서 30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런 미사일이 파키스탄에 수출되어 JF-17 블록3에 통합되면 인도 공군으로서는 더 이상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인도 공군은 만약 정치인들에게 군사적 선견 지명이 있었다면 지금쯤 인도가 사용하고 있는 수호이 30MKI에는 러시아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는 지금까지 군사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인도와 중국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발전하는 군사기술로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려 하고 있으며 그 시발점은 WS-13 엔진의 대량 생산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